네, 근현대사 배경으로 그 영화들을 보면 뭐 최근에 뭐 서울의 봄도 있고 뭐 광주 관련한 그런 영화들도 많잖아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정권에 맞섰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빨갱이라는 말 듣지 않았을까요? 뭐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빨갱이라고 부르게 되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 자체를 이제 누르는데 매우 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하고 지금 대치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내세우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념적으로 그 사람들이 좌익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익 좌익은 진보 보수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진보 우익이라는 말 자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진보 우익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의 그 정신적 지주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장준하, 그 다음에 김준혁 같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러니까 이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던 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1901년생 동갑내기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함석헌, 또 한 사람이 김재준 목사입니다. 함석헌 선생이라고 하게 되면 제일 유명한 용어가 CR인데요. 그렇죠. 예, CR 사상입니다. 그 CR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정치적인 의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이걸 CR은 민중이다. 그러니까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 C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늘의 생명이 인간의 얼이 된 얼로 내려온 존재를 뜻합니다. 원래 뜻은 그겁니다. 매우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존재예요. 뭔가 주체적 자아를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죠. 딱 그거죠. 주체적 자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에 휩쓸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집단 뭐 전체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다음 국가주의, 그다음 심지어는 민족주의 이런 것들도 전부 CR 사상과는 반대되는 사상이 되는 거거든요. 서북 지역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뚝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북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있었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 관북 이야기를 조금 했잖아요. 이 관북 지역이 있습니다. 이 관북 사람들은 이 서북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인 거죠? 예, 함경도와 이제 북간도. 그쪽도 기독교계 우익이긴 한데 선교 교단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에 선교를 했던 교단은 미국 북장로교 교단이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실은 그 기독 신앙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관북 지역에 선교를 했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선교 교단은 캐나다 교단이에요. 캐나다 장로 교단입니다. 캐나다 교단은 그 원성격 자체가 미국 북장로교 교단하고 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진보적이에요. 거기 출신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함석헌과 함께 아까 멘토가 되었다고 했던 사상의 멘토가 되었다고 하는 김재준 목사입니다. 김재준 목사의 매우 중요한 문서가 하나가 있는데요. 해방 직후에 서울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강연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건국 이념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사회 정책으로 소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뉴딜 정책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자. 국제 정책으로 조선, 그러니까 해방된 나라로서 새롭게 만들 그 조선의 입지는 중립국이어야 된다. 그다음 외국 자본의 침투를 방지하고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불허해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땅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아직 나라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식민지 자체에서 해방이 금방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외국 자본 침투 자체를 허용하게 되면 나라를 세우는 설계도 자체를 잡는 데부터 문제가 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통신의 국영화, 그다음에 누진세 부과, 상속세 강화,
대재벌 세습 방지, 노동자 농민의 생활, 교육, 의료의 절대적 보장. 이념적으로는 삼인주의인데요. 삼인주의, 사회민주주의. 삼인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정책을 이렇게 지금 들으셨을 때 이게 어떤 입장 같나요? 공산주의 같나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인 면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익의 입장인데 하는 것들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네, 이렇게 나누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당시에서는 사실은 중도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완전히 분단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만들 건가 했을 때 당시에 실제로 공산당도 있었고 실제로 뭐 그 아주 강력한 우익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세우겠다고 하게 되면 민족이 갈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절충하는 의미에서의 중간파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중도파적인 입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독교의 건국 이념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해방 직후의 글이잖아요. 그 이북에서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전쟁을 벌이기 전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전쟁을 벌였죠. 결정적으로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비극을 보고 나서는 그 이후에 김재준 목사는 훨씬 더 반공적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자유라는 가치를 좀 더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한 정부가 독재로 치달았을 때 가장 강력한 반독재 운동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을 구상하고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훨씬 이상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끼리 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서로 갈등하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하나의 멋진 나라를 그 그림을 사실은 구상을 했던 것이다. 아까 제가 총체적 근대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 역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근현대사 강의를 참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와, 저는 이 근현대사,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는데 이런 인물들과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고요. 또 교과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귀중한 이야기여서 더 감명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진보 우익이라는 말이 되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좀 이해가 가요. 진짜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 뭐 좌익, 우익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오늘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네요. 네, 요즘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진영 논리가 너무 그 판을 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좌익, 우익 이런 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이 우익에 대한 연구를 처음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네, 우익에 대한 연구를 할 생각은 없었고요. 20년이 넘었는데 그 박사 논문이 그 잡지 사상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상계 이념이 뭐고 어떤 사람들이 사상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 저는 이제 국문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학 작품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 작품들은 주로 누가 썼고 어떤 관점에서 그 작품들을 썼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쓰고 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면면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장준하라든가 그런 식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를 보다 보면 굉장히 미국적이고 우익적인 잡지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들이 뭔가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좀 더 대중적인 책을 하나 쓰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게 돼서 준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혜의 숲, 오늘은 대전대학교 김건우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이북 출신 지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별개로 그분들이 활동했던 시기의 그 상황 속에서 그분들의 역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역사란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고 행자의 시점으로 반드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죠. 네,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